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3,000달러 플러스 8%, 트럼프 상호관세 결국 90일 이후에 발표하면서 나스닥 따라 반등을 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올라버리면 8만 달러 4월 동안 지켜줄 가능성은 매우 높고 3개월간 관세 전쟁 유예도 시킨 트럼프라서 각 국가들 협상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발 충격이 작아졌다는 거고 코인 시장도 한숨 놓은 거죠. 하지만 나스닥이 강한 반등인 거지 코인은 이미 투심이 약화된 상태고 연준의 금리 트럼프 입만 보는 상황이라서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코인 시장 어떻게 될지 전망을 확실히 분석하고 가시고요. 이더리움 1600달러 리플과 같이 플러스 13%, 리플도 3,000원 회복, 달러마켓에서 14%로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더 올랐습니다. 솔라나도 13%, 도지 에다 모두 다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4%로 비트코인만 나삭 따라서 8만 달러 지켜줄 가능성 커지는 거고 알트코인은 올랐다가 서서히 빠지는 움직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점 갈 것이라는 믿음에 상승을 한 거지만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15만 달러 더 올라야 하는 희망이 있어야지 따라서 급등을 한 거고요. 관세 전쟁으로 나스닥, 빅테크 모두 하락해서 자금이 애플, 테슬라, 빅테크 먼저 들어가고 코인은 후발적으로 늦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유예 발표로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까지 하면서 미국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시 코인 반등 배경에는 트럼프가 한국 포함해서 글로벌 모든 국가 중국만 제외하고 90일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만 유독 125% 관세 부과하면서 글로벌에서 중국이 유일한 타겟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시켰고요. 중국에 관세 부과하기 전부터 시진핑이 직접 백악관과 전화하기 원했던 트럼프지만 시진핑도 2018년 무역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화난 트럼프 125%까지 관세 언급하면서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90일 유예 기간 동안 각 국가들 협상할 때 중국만 고립시키는 전략이 나올 수가 있죠. 대신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이런 고관세는 크게 아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국 수입품에서 1등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고 2등이 석유인데 반도체는 저성능이라도 스미 SMIC에서 자체 제작 가능하고 석유도 러시아 전쟁 중이라 쉽게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전자, 자동차, 원자재, 식품 등 중국이 미국 제재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하죠. 거기에 한국, 일본, 인도 등 주변국에 중국 수출 비중 줄여야 된다 압박은 해도 미국 제외하고는 경제가 안 좋아서 수출 비중 큰 중국 루트 막히면 자국 경제에도 불리해지는 거고요. 미국이 2008년부터 중국을 너무 많이 키워줘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트럼프가 다시 잡겠다고 하는 건데 중국 발전은 늦출 수 있지만 완전히 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 비중 큰 애플 15%, 테슬라 22%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100달러 회복하고 18%나 올랐습니다. 트럼프 개인 SNS에서도 지금이다 미국 주식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도 있었던 전형적인 트럼프식 주가 모양이죠. 나스닥이 이번 반등에 정확하게 120선 여기 라인 찍고 반등을 했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하락으로 22년 금리 인하 못지않은 하락폭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도 120선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미중 무역전쟁 밀어붙였지만 결국에 나스닥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완화한다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반등시켰습니다. 미국이 중국 규제한다는 큰 틀의 변화 없지만 점진적으로 시간차 두고 탈중국을 시키려는 거죠. 2018년 트럼프 정권 이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다수 미국 기업들 중국에서 동남아, 인도로 생산 공장 분산을 시키기 시작했고 빅테크의 중국 비중은 점차 작아지고 있고요. 26% 이렇게 나스닥 폭락오면 트럼프도 무작정 관세 전쟁만 밀어붙일 수 없는 거고 트럼프 측근 사이에서도 내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가 멍청이다, 벽돌보다 멍청하다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테슬라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더 빠지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CEO에서 내려와야 된다 사퇴설까지 나오면서 주주들 압박을 받고 있고요. 2018년 미중 무역전쟁에도 나스닥이 주봉상 여기가 120선 빠졌다가 트럼프가 사야 된다 좋은 매수 타임이다 트윗 올리고 반등을 시작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양상인데 2018년 트럼프 매수 언급 다음에는 고점 회복하고 이후 관세 언급에도 나스닥 하락은 했지만 여기 두 구간 하락폭도 작았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500 고점 회복하면 관세 이야기 또 나와도 트럼프가 다시 증시 살려줄 수 있다. 트럼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요. 전형적인 재벌 출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시경제 배경으로 나스닥이 고점 회복하고 횡보 시작하면 우리 코인은 어떻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비트코인은 83,000달러 이번 반등 오면서 8만 달러 구간 긴 꼬리만 5주째 나오면서 우주방어 해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빠진 상황이지만 작년 블렐로 ETF 상장 이후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서서히 하락은 하지만 다시 저점을 잘 지켜준다면 2021년 7월 본격적인 반등 전 여기 같은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월 파월장 테이퍼링 발언과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취소로 하락은 했지만 3만 달러에서 두 달 횡보하고 가격 방어는 잘 되었고요. 그러다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 폭증으로 파월장 금리 인상 연기를 했습니다. 나스닥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도 신고점 갱신을 했었죠. 대신 코인 시장은 21년 7월과는 다소 분위기는 다르고요. 여기 구간에서 코인 시장 완전히 시즌 종료다, 다 끝났다, 엑소더스 대탈출해야 된다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비트코인 ETF로 반등 올 수 있다, 희망도 50%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 7월 반등 올 때 코인 시장 가장 큰 상승 요인은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한몫을 했고요. 숏 포지션이 대폭 증가를 했었죠. 올랐다 다시 내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며 35,000달러, 4만 달러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 선물 시장에서 무조건 숏만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5만 달러 고점 찍고 나서는 연준이 절대 금리 인상 못할 거라면서 롱 포지션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중경도의 관점은 나스닥이 고점 회복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고점 돌파는 쉽지 않고 오른다고 해도 10만 달러, 9만 달러 부근 회복하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저점 찍고 그 다음부터 본격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 예상을 합니다. 2006년 블렐라 골드 ETF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여기 구간 30% 하락했지만 빠른 반등 이후 또다시 바닥 찍고 저점을 점차 높이는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레드핑크 말한 대로 비트코인이 제2의 골드 금으로 자리 잡는 거고 당장에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후반까지 회복해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레드핑크 운영하는 블렐라 비트코인 ETF IBIBT는 이번 비트코인 반등에 또다시 플러스 7%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51달러에서 54달러 여기 구간 매물대 강하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금골드 ETF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드핑크 비트코인 ETF 상장시키기 전부터 제2의 금 골드라면서 가능성을 확신한 월가 1등 자사 운용사 CEO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매우 높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새벽 동안 롱숏 포지션 청산 물량을 보면 숏 포지션이 370밀리언 청산됐고 롱 포지션은 200밀리언 청산으로 숏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부정적인 관점 가진 투자자 증가를 한다는 걸로 최근 가격 오른다고 무작정 롱 포지션만 잡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청산되고 그 다음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 순서인데 개인들 지난 비트코인 반등 하락에 손실 컸었고 기관들 위주로 선물 시장 움직이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리플 가격도 보면 3,000원 2달러 회복은 했지만 3,000원 여기 구간 물린 투자자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4,000원 재반등 기다릴지 고민하는 구간일 듯 하고요. 비트코인이 비록 9만 달러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여기서 더 오르기보다는 또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비트코인 도면스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저점 찍은 다음 비트코인 이후 반등에도 알트코인 못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면스가 70% 고점을 찍었고요. 일단은 리플에 대다수 투자자들 3,000원, 4,000원 물려있는 경우 많기 때문에 본전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 새로운 호재 나왔는데 리플 ETF 2배 레버리지가 출시되었고요. WX XRP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2억 5천만 달러 들어서 히든로드 비은행계 프라임 브로커를 인수를 했고요. 프라임 브로커는 대형 투자자들 대상으로 청산이나 증권대여, 레버리지 거래,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중개기관으로 리플이 본격 국제 송금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개기관 히든로드를 인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이미 소송 호재 끝났고 법률적인 이슈 끌기는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 기존의 은행업들 리플까지 도입하면서 파이 나눠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